2020년 8월 27일 7시 40분입니다. 아주 많이 늦어졌죠. 2시경에 빗방울 소리에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들어서 5시 40 많이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서 늦잠을 잔 셈이죠. 그 2시쯤에 야, 태풍이 몰고 온 비가 쏟아지나 보다 했더니 비는 별로 안 오고 바람도 거세게 불지 않더니 6시경부터 바람이 거세집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홍진반도 쪽으로 가서 지금 북상 중이라고, 중부지방에 계속 강풍은 이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글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모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모기가 하도 물어서 계속 실내에서 영상편지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모기가 덜 덤벼들지 않을까 해서 모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영상편지를 찍습니다. 지금 모두 어렵죠. 장마, 태풍, 코로나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코로나 극복에 가장 힘을 합쳐야 될 정부와 의사단체는 계속 갈등을, 아주 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쪽은 보면, 정부 여당은 의사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지금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무슨 독재 정권 시절이나 참 우리나라 똑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벌한다, 원칙에 따라 다룬다, 이런 의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의사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에 뭐 연봉이 5억 4천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몇 명이겠습니까? 근데 모든 의사가 그런 것 같이 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일기에 몇 번 썼습니다. 하나는 이소부화에 보면 나오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염소 두 마리. 이쪽 마을에서 가던 염소와 저쪽 마을에서 그쪽으로 가던 염소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상대가 비켜줄 때까지 뿔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실은 둘 중 하나가 양보해서 뒷걸음질을 치든가, 뒷걸음질 치기가 어려우면 거기서 엎드리면 그 넘어서 가게 해주면 되는데 서로 안 그러고 있죠. 그놈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개인이면, 염소 두 마리면, 아니면 사람 둘이 서면은 그래, 그래서 둘 다 떨어져 죽더라도 개인이니까. 그런데 특히 정부는 그것이 국민 전체의 안위와 관련되면은 자존심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이소부화 얘기를 하면서 끝에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나라 곳곳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중 염소 한 마리인 정부는 곳곳에 외나무다리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틸 힘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상대 염소에게 밀려서 깊은 강으로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는 이런 얘기를 또 써놨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했다. 왜? 세계 최강의 전력, 군사력, 경제력. 근데 왜? 그 전쟁의 역사적 배경은 살피지 않고 적을 모두 죽여버리면 된다고 믿으며 전투 지역인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북베트남하고 이웃 캄보디아, 라오스에까지 무차별 폭격을 하고 심지어 베트남 전역에 고엽제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무참하게 패배했다. 왜?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과 싸움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태도와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것 같다. 안타깝다.
정부에서는 계속 강경책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의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위협을 쏟아내지만 이런 방식이 효과를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그랬죠. 그저 폭격해서 다 죽이면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없게 밀림에 나무를 다 고엽제로 해서 말라 죽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죠.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러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광화문 집회 허가하는 저거 했던 판사를 그 개인을 짚어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판사의 판단이 뭐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판사도 있고 저는 판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법부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여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국무총리는 또 다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판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제 판단은 아직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허가를 했었는지 거기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걸 제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또 뉴스도 있네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천주교 지도자들하고 오찬을 했던 뉴스를 보고 곧 개신교 쪽하고도 하고 불교 쪽하고도 하겠구나. 그런데 과거 10년 이상 천주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초청을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고 이번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 만나는 데는 충분히 예상했었지만 아마 한기총은 끝내는 거로 과거에 어쨌든 한기총이 정부에 오래도록 파트너였었는데 그래서 새로 한기총을 누르고 등장하고 있는 그런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인가 대표들과 장로의 통합과 합동을 비롯한 주요 교단장들 또 NCCK 총무 이렇게들 만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 또 전 한기총 회장했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한기총에서 한교총으로 바뀌는 것일 뿐 결국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같은 교단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뉴스를 보면 지금 개신교회에서 이제 아예 자신들이 2번씩이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뽑아줬던 전광훈을 아예 이제 말살시키려는 움직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기를 또 받들어 모시더니 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기독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협조 당부한다는 것도 그렇죠. 뭘 하겠습니까만 그렇습니다. 어젠 그리고 반가운 손님들 둘이 찾아와서 1시쯤 김밥을 맛있는 김밥 여주에서 가장 맛있다 그러대요. 5줄이나 사오고 그렇게 꽈배기 또 제가 좋아하는 찹쌀 도넛도 아주 맛있는 거 사와서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같이 차 마시면서 참 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사줘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죠. 하여튼 어제는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135번째 영상편지는 제목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알았더라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터키 작가인 오르한 파묵의 소설 순수박물관에서 한 대목을 화제로 삼아볼까 합니다. 순수박물관 오르한 파묵이 짓고 이나나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옮겼는데 그 책 15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6년에 읽은 겁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 행복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는 제 짧은 인생에서도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시절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만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만하고 이랬는데, 물론 불만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갈등하고 이러다가 그 갈등을 더 깊게 하고 이랬던 것, 때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죠.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벅찬 일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힘든 시절인데, 그래도 이게 가장 힘든 순간은 아닐 겁니다. 어느 때 가서는 오늘 이 시점을 그리워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힘든 시절이 올 수도 있고, 그때 가서도 또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바람이 너무 거세져서 혹시 카메라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쯤에서 마칩니다. 진짜 바람이 거세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잤다가 아침에 열었는데, 지금 봐서는 문을 꼭꼭 잠그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도 또 실내에 들어가면 후덥지근합니다. 그러니 창문을 다 닫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마칩니다.